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9월 모의평가. 자, 경향분석 수학. 네. 남다른 치밀과 열정의 치밀함과 열정의 남철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찹쌀떡 수학.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의 정유빈입니다. 말랑말랑 찹쌀떡. 네, 선생님 네. 남다른 치밀함과 열정. 네. 오늘 드디어 이제 9월 모의평가 끝났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긴장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서 걱정도 좀 했는데 이제 요런 문제들에서 아이들이 좀 긴장했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들고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많이 들고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저희가 해줄 얘기도 많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네. 시험 감독을 쭉 했었는데 이제 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좀 숙연한 분위기, 네, 긴장도 좀 많이 되는 네. 것 같고, 뭐 시험의 난이도를 떠나서요,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았나, 그쵸. 네,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금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저희가 만든 거고, 네. 또 여기 지금 들어와서 지금 댓글을 쭉 올리고 있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 학생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네. 또 우리 많은 얘기를 좀. 네. 그렇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니까.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정유빈 선생님께서 네. 수학원 수학2 확률과 동기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공통과목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수학원, 수학2 나왔는데요. 일단 가장 눈여겨보아지는 부분은 정말 골고루 좀 출제가 되었다. 네,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원별로 빼먹지 않고 출제가 된 느낌을 느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쉬운 문항들은 이렇게 좀 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여기 이제 지수함수 부분부터 쭈르륵 가는데요. 뭐 1번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갔었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편안하고 한 7번쯤 갔을 때 이제 로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약간 뭐 A, B를 바로 구하려고 하면서 긴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로그 같은 경우도 바로 계산하다 보면 꼬이잖아요. 맞아요. 잠깐만 쉬고 문제를 좀 바라보면 맞아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약간 긴장이 오거든요. 그럴 때 약간 심호흡을 하면서 이 문제가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통분만 딱 해보면 그렇죠. 이제 슈르륵 풀리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14번이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 문제예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삼각함수의 경우에도 9번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값이 아닌 이제 그 각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긴장을 했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삼각함수에서 이렇게 대칭 뭐 이런 걸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았고요. 그리고 수열의 경우에도 21번이 좀 긴장할 만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한테 뭐가 있다. 도전을 한다. 사실은 되는 맞아요. 건데. 그러니까 좀 써보면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기만 했어도 훨씬 더 좀 편안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좀 더 할만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자, 이제 수학2의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15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15번 문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미분에서는 우리가 좀 흔히 보던 뭐 극대극소를 이용하고 그래프에 대한 간단한 문제들 출제가 되었고 13번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우리가 좀 도전해 볼 만했다. 계산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적분은 그래도 이제 부정적분 파트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좀 보였었어요. 특히나 근데 또 22번 같은 경우에도 좀 재밌는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일단 특징이 제가 봤을 때는 21번, 22번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색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선생님께서 13번, 14번, 15번에 색깔 표시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좀 특징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22번이 가장 좀 어려울 거다,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펜을 대고 풀기 시작하면 풀 수 있는 형태로 22번이 오히려 출제가 되었고요. 13, 14, 15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조금 더 어렵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시간에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연습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뭔가 이제 저희가 이 분석 요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좀 많이 스스로 실험을 해보고 좀 도전을 해보는 맞아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들 좀 더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확통의 경우에는 저 선택 과목이 확실히 좀 편안해졌어요. 맞아요. 마음이 편안하게. 그렇죠. 그래서 확통의 경우에도 우리가 23번은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해오던 이항분포에 딱 뭘까요, 쌤? NP? 그렇죠. 이항분포에서의 NP를 이용하는 그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경우의 수 구하는 24번이라든지 아니면 확률을 구하는 25번이라든지도 간단한데 보통 이제 확률 계산하는 문제의 25번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오다다다 그래도 좀 잘 풀어냈을 것 같고요. 여기도 28번이
좀 주목해볼 문제가 되었습니다. 쉽지 않았구나 28번이.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표본 평균을 이용하는 네. 문제인데요. 네. 표본 평균의 가장 그냥 좀 전형적인 유형 말고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28번에 출제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네. 보도록 하고 29, 30에는 색칠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 말은 우리가 기대한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할만했다. 그럼요. 도전할 만했다. 도전할 네. 만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우리 연계 문제도 좀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이게 수학원 20번 문제인가요? 오, 수학 풀 때 긴장을 많이 했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네요. 시간 분배 좀 어려웠다고. 그쵸, 그쵸. 근데 이게 확실히 중간에 좀 긴장을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20번은 그래도 여러분들 좀 봤던 유형이라서 좀 쉽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은 드는데 네. 이제 초반에 막히더라도 긴장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해보자 이런 생각 갖고 가야 됩니다. 네. 이 문제 그냥 실로 뜨고 보면 어렵게 생겼어요, 그쵸? 그렇지만 어디서 많이 본 문제잖아요, 그죠, 쌤? 그래요, 이게 뒤에 보면. 네, 맞아요. 두둥 해보면 우리가 수능 완성에서 봤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게 출제가 네, 되었어요. 네. 이게 정말 연계가 이런 게 정말 연계 거의 맞아요.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우리 이 빈칸을 채우는 스타일의 문제 오랜만에 보게 되었었잖아요. 완성형 문제, 그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의 스타일에다가 이 그래프의 모형들까지 원이 두 개가 이제 두 점에서 그렇죠. 만나는 모양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렇게 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고 변의 길이를 찾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사실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네. 이게 완성형 문제가 아니면 살짝 어려워지는 거죠. 맞아요. 단계가 좀 많으니까. 네, 어찌됐건. 힌트를 사실 다 줬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뒤에도 보면 여기도 이제 사인 법칙에 의하여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힌트를 다 줬다라는 건 네.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사실 빈칸에 채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도와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항상 도전하셔야 한다는 거 다시 네.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이제 눈여겨볼 문항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모두가 14번을 이야기했었어요, 선생님. 그죠? 그러니까요. 저희 아까 뭐 베스트 문항 몇 번이에요 했는데 14번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또 지나가던 정종윤 선생님한테도 네. 물어봤는데 14번 이렇게 네, 다들 이제 14번이 네. 베스트 문항이라고 네. 네,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많이 보던 지수함수 그래프의 문제고 이거 이제 이동을 하는 문제잖아요. 평행 이동. 그러나 뭔가 좀 더 어렵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 그냥 그래프를 그려볼까라고 하기에는 두 번째 그래프를 제외하고는 A와 B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8이 의미하는 거면 무엇이며 또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보시면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이.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요즘 이제 핫한 키워드가 문해력이죠. 그럼요. 네, 네. 수학에서 문해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K로 나와 있을 때 한번 읽히지 않을 수 있어요, 시험 때. 그러면 이걸 쭉 읽다가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K를 대충 어떤 상수값으로 잡고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K값이 사실은 한 3점 얼마 정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3부터 4 사이 3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작은 x들에 대해서는 fx를 모아놨을 때 정수의 개수가 2개가 되는구나. 네. 이런 해석을 좀 해봤다면 거기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가 조금 더 보여요. 근데 이제 그 보통 수학 원 문제라고 하면 대수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네. 이제 계산 위주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접근하기 네. 나름인데 요즘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산으로 해결하려기보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이제 또 지수함수 그래프 하면은 점근선 워낙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근선 부분들 이용하는 그런 문제들로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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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이었고요. 네, 재밌는 문제였어요. 네. 수학2는 15번을 또 가지고 오셨네요. 네, 수투보다도 사실은 수원이 더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이건 사실 굉장히 좀 어렵겠다, 힘들겠다 했으나 아니요, 할만했습니다. 할만했죠. 네, 그게 도전을 해봐야 돼요. 우리 여기 이 부분 잘 보시면 어딘지 모르게 마이너스 1을 지워놓으면 익숙하지 않나요? 여러분?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이 부분에서 G3 이러면 그렇죠. 연속이죠. 연속인데 그치. 거기 뒤에 뭐가 달렸습니다. 네. 불연속이구나. 불연속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연속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네. fx가 3에서 0이 되는구나. 뭐 이런 흐름을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 흐름을 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0분의 0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구간이 나뉘어진 함수의 연속성 문제 같은 경우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아이들이 연습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문제만큼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의대로 하나하나 극한을 계산해야 되는 그렇죠, 문제죠. 그렇죠. 네, 역시 네. 도전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도전해야 되고 네.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용을 해야 그렇죠, 되는 그런 그렇죠.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그런 컨셉이 계속 뒤에도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의 네. 키워드가 네. 도전. 도전이죠. 도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8번 네.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의 문제는 제가 28번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표본 평균이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구하는 그 표본 평균의 평균. 그렇죠. 발음 괜찮았죠?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 평균의 네. 평균. 네. 그리고 루트 표본 n분의 평균의 시그마분의 네. x바 빼기 분산. 네. n.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표준 편차 구하는 그런 것들에 친해져 있었다면은 그것을 넘어서서 표본 평균의 정말 의미를 제대로 알고 특히나 우리가 이 시행을 2번 반복한다고 하잖아요. 표본의 크기가 뭐 2개 또는 3개 정도일 때 직접 표본 평균이 2일 확률을 구하는데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표본 평균의 탈을 썼지만 확률과 연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석을 차근차근 잘 하셔야 되고 주사위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는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A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지 B 주머니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할지 이런 거 좀 차근차근 봐주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확률과 통계까지 저희가 좀 봤고요. 네. 일단은 좀 컨셉이 다 도전이라는 말 뭐 쭉 이어졌던 것 같은데 네. 이어서 이제 미적분 기하도 좀 보여드리면 계속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보시면 색깔 표시가 28번과 30번이 되어 있죠. 네. 확률과 통계도 아까 28번에 표시가 되어 맞아요. 있었는데 아마 우리가 이제 6월 모평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28번이 좀 쉽지 않았다. 그쵸. 네, 좀 생각이 필요한 문제들이 네. 많았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28번이 쉽지 않았다. 네. 네. 아까 댓글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번호를 보고 풀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정말 뭐 중요한 얘기죠. 너무 공감했던 네. 게 네. 우리가 보통 뭐 30번이 어렵다 이런 편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뒤에서 얘기할 일인데 네. 지금 댓글에서 얘기해 주신 있었어요. 것처럼 네. 끝까지 다 봐야 되죠.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이제 뭐, 이 문제 포기할 거야? 나 이거 안 돼. 이게 아니고, 네. 1번부터 30번까지 끝까지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중에 내가 문항 번호와 상관없이 맞습니다. 도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도 선택 과목은 전체적으로 28번이 조금 눈여겨볼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문제들이었다.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네, 맞고요. 그리고 30번도 그래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에서 이제 두 문제를 좀 표시를 했고요. 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고 특히 미적분에는 아까 그 댓글에서 한 친구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등비급수의 활용이라고 하는 도형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네. 삼각함수 극한의 활용도 도형 문제가 안 나왔어요. 맞아요. 대신 30번에 우리 삼각함수 S세타라는 거를 이제 음함수 비법을 통해서 뭔가 도형적 요소가 들어가는 그 문제가 있긴 했지만 네. 그 도형의 문제가 크게 막 까다롭진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달라진 점, 네, 주목할 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나 도형은 안 나올 거니까 공부 안 할 거야 이런 컨셉은 아닌 것 같아요. 안 되죠, 안 되죠.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골고루 공부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미적분이든 기하든 그런 부분이 주요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어떠세요? 공통 과목에 비해서 확률과 통계 비교해 보시면 어떠셨어요? 선택 과목이 확실히 좀 더 그래도 할만했죠? 할만하다. 예, 우리가 좀 그래도 마음을 좀 쉬어가는 코너가 그러니까. 될 수 있다. 이런 네네. 것들도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네네. 미적분 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적분 기하도 그 공통 과목에 비해서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았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어서 연계 문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문제 진짜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진짜 똑같죠? 예, 많이 비슷하게 나와서 네. 그래도 이 문제 풀어본 친구들은 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소름이 돋았는데 왜 소름이 돋았냐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정말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학교 수업 시간에 네. 저희 수능 완성을 풀거든요. 네네. 이 문제를 그냥 풀이해 준 게 아니고 네. 이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아이들 다 깨우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올 거다 막 이렇게. 그렇죠. 선생님이 촉이 왔다. 네. 이 문제는 촉이 정말 왔다. 나올 수 있다. 오, 그리고 네네. 근거를 댔어요. 그 네. 근거는 등비 수열에 관련된 문제인데 기존의 어떤 계산 문제를 탈피하고 네. 뭔가 생각을 묻는 문제로서 참 이 문제가 괜찮다. 그쵸.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네. 라고 딱 이 한 문제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나왔어요. 정말 이거 답답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이 왔으면 좀 댓글을 올렸으면 댓글을 좋겠는데. 댓글을 좀 달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 네. 빨리 오세요. 역시 이게 수능 완성 문제였고요. 수능 완성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눈여겨볼 문항 28번입니다. 즉 네. 30번을 가지고 오지 않고 미적분 28번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문제가 사실 30번보다 더 어렵습니다. 네. 28번이 미적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보시면 fx라고 하는 걸 그릴 수가 있어요. 미정계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a를 찾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f를 그려놓고
A의 최소값을 물어봤죠. 네. 그리고 2분의 1, 4분의 3, 1, 4분의 5, 2분의 3이에요. 시험 볼 때는 생각이 안 나요. 네. 근데 사실은 얘를 하나씩 집어넣어 보면 그림을 그려서 집어넣어 보면 답이 보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네. 이 객관식 보기 또한 우리한테 그렇죠. 힌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객관식 음. 보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대입을 해보고 이런 것도 하나의 그냥 소스가 된다. 살짝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저 정적분이 갖는 기하적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대수적으로 아마 하나하나 계산해서 뭔가 저 이 문제를 만약에 해설을 해야 된다. 해설지를 써야 되거나 해설 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맞지만 그렇죠. 실제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학생들이 물론 이제 시험 볼 때 내가 이걸 못 풀었어라고 뭐 비관할 게 아니고 네. 어떤 부분을 내가 놓쳤지라는 차원에서 봤을 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문항이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대표 연계 문항 기하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일단 보세요. 타원식이 똑같습니다. 식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네, 9분의 x제곱, 5분의 y제곱 똑같죠. 그리고 사실 여기는 직선 위의 점 q가 움직이는 거고 기하 29번에서는 원 위를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2차 곡선의 정의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고요. 이런 부분들 지금 제가 댓글에 누가 점지열세 점지열세 네. 저거까지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러니까요. 네. 재밌네요. 이런 것만 봐도 이거 수능 특강에서 충분히 이런 식으로 4점짜리 29번이라고 하는 포지션에 연계될 수 있다. 네. 네, 역시 연계 교재의 중요성 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하 30번이 눈여겨볼 문항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다루었던 부분들 지시문에 가나다로 조건이 주어졌고요. 뭐 이런 부분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저 가라고 하는 첫 줄. 벡터에다가 지금 벡터의 크기가 앞에 좀 곱해졌다라고 사실 말하면 안 되거든요. 네. 실수배예요. 맞아요. 네, 저 실수배라는 거를 딱 이해하셨으면 두 벡터가 방향이 같네. 네.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역시 기호를 해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문제였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미적분 기하까지 저희가 분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저희가 선택 과목이 좀 쉬운 편 아니면 좀 할만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댓글을 남겨줬더라고요. 확통은 네. 사바사다. 사람 바이 사람이다. 네. 사바사? 네, 알고 있습니다. 사바사. 아시겠죠? 선생님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사바사다. 네, 네. 쉽다고 하는 네. 친구도 있고. 네. 그쵸. 근데 이 확통이 쉽다고 하는 친구들은 미적분도 잘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웃기게 난 네. 둘 다 못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둘 다 잘하겠지. 케바케, 네. 비슷한 말로 케바케. 좀 다르잖아요, 쌤 그래도. 네. 죄송합니다. 묻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그렇죠. 네,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앞으로 선생님 남은 기간 우리 며칠 남았죠? 71일. 71일. 네. 어떻게 저희 공부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 네.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공부법 얘기를 좀. 네, 해볼까 첫 번째로 실수 포인트 미리 맞기. 네. 네,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좀 세워나갈 부분들을 미리 막아두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오늘 풀어봤던 문제들을 쭉 복귀하다 보면 계산 실수 같은 가장 기본적인 당연히 실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걸 떠나서도 갑자기 문제 풀다가 나는 한 10번까지는 편안하게 풀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한 5번, 6번에서 갑자기 막혔어요. 긴장이 됩니다. 갑자기 엄청난 긴장이 다가오고 그때부터는 막 하얗게 되는 그런 느낌을 느낀 친구들이 미리 있었었다면 충분히 그렇죠. 네. 네. 그랬다면은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해 나갈지 미리 연습을 해놓는 것 또한 필요하겠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데요? 저는 사실 그 긴장이 이렇게 약간 발밑에부터 이렇게 쓱 다가오는 느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네. 때는 이렇게 심호흡을 해요. 심호흡. 네.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빨리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멘탈에 달려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나는 네, 그렇게 네.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나는 끝까지 문제를 풀지 않고 뭐 딱 구하고자 하는 것을 잘못 보고 답을 잘못 쓴다든지 네. 단답형 주관식에서 사실 그럴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실수를 한다라는 부분들 네. 잘 체크해 놓는다던가. 네. 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정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더욱더. 왜냐하면 문항번호에서 막혔다 이게 기존에 했던 얘기하고 조금 다른 게 네. 이제는 우리가 30번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문제를 가지고 그 중간에 막혔다고 막 좌절하고 나 여기서 막히면 어떡하지? 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막힌 문항이 그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게 비록 22번이나 30번이 아닐지라도.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차분하게 침착함과 네. 대담함으로 그죠? 네. 네,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양치기로는 안 되는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있는데요. 어. 문제를 엄청 많이 푼다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실 네. 중학교 수학학습법과 고등학교 수학학습법의 그 가장 큰 네, 차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려면 어찌됐건 간에 사실 쉬운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 거거든요. 또는 답지의 도움을 받아서 푼다거나 이렇게 풀지 않고 내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나 시험 때 우리 막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생각을 뚫어나갈지에 대한 연습을 못하게 돼요. 양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 그렇죠. 모든 유형을 다 양으로 승부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똑같은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맞아요. 아까 봤듯이 우리가 이제 문해력이니까. 맞아요. 그 문해력이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 내공을 기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60점대에서 70점대로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힘들죠. 맞아요. 네. 네. 아까 사실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양치기로 안 되는 부분이죠. 네, 사실 그 부분이. 네. 어느 정도 막 일정한 패턴과 유형을 연습한 친구가 사실 저 정도 점수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이상 사실 그 부분이 뭐 문해력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특별히 조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뭐 4점 문제를 못 풀어요. 이런 질문이랑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난도 문제 어려워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눈여겨볼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난 처음 보는 스타일의 문제다 이럴 때마다 다 긴장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의 오늘 키워드가 뭐였죠, 선생님? 도전. 도전. 어찌됐건 간에 그 문제를 건드려 봐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도 네. 편식하지 말고 잘 안 되는 것도 해봐라. 네, 그런 맞아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좀 그런 문제들의 경우에 내가 어떤 소스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왜 이런 개념을 끌고 와서 썼는지, 또는 우리 문제에서도 있었잖아요. 네. 그 다항함수 이런 조건을 봤을 때 내가 이것을 다항함수면 일단 몇 차인지만 알아도 22번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22번 네, 경우에요. 네, 몇 차인지만 알아도 뭐 3차다 그러면 이렇게 3차 함수의 식을 써볼 수 있잖아요. AX 그렇죠.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러면 뭐 미분을 해본다든지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의 그 팁들을 좀 정리해 놓는 것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괜찮아요. 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71일 남았는데 건강, 멘탈 관리 비법. 네. 네, 건강. 이게 진짜 막연한 얘기 같은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에서 항상 이제 고3 학생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많이 봅니다. 네. 지금 이 시기에 건강 중에 일단 가장 먼저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수면. 맞습니다. 네. 수면 진짜 중요하죠. 밤에 공부가 잘 돼요, 보통. 그러니까 낮에 자고 밤에 공부하잖아요. 이제는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네. 한 번에 바꾸면 또 탈이 나니까. 그쵸. 그렇다고 뭐 나 맨날 이제 낮에 자고 밤에 공부하다가 내일부터 나 수능 시간에 맞춰서 공부해야지. 네.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서서히 움직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최소한 몇 시간 정도 자야 되죠? 저는 누워서 자는 시간이 적어도 6시간은 돼야 되지 않나. 선생님 되게 저는 7시간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개인 차이는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일단 그냥 딱 한 가지로 생각하면 네. 해가 떠 있을 때는 머리가 맑아야 된다. 이렇게 패턴을 바꿔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에 따라서 가되 너무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면 선생님 말씀대로 아침부터 해서 좀 이 해 떠 있는 시간에 머리가 뾰로롱하고 맑아질 수도 있도록 시간을 서서히 이렇게 당겨 오도록 하는 것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하나 댓글이 있는데요. 네. 그 6월, 7월 모의고사에 비해 10점이나 떨어졌는데 등급 컷은 올랐어요.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70점 초반에서 80점 초반 왔다 갔다 해요 라고 했거든요. 이게 그 통계라는 게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 10점이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읽으면서도.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 그럴 수도 있어요. 이 한 번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시험이라는 게 한 번 잘 볼 수도 있다면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에 너무 의미를 가지고 가가지고 나 이번에 뭔가 공부하던 모든 것들이 잘 안 되는 것인가 어떡하지 이렇게 모든 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해왔다면은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컨디션에 따라서 또 아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실수 예방이라든가 또 지금 멘탈 관리 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에 충분히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수능은 아니니까 네. 너무 부정하고 막 낙관하기보다는 맞아요. 다시 이제 심기일전 해야죠. 틀릴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다 틀려놔도 됩니다. 그래. 그죠? 맞아요. 모의고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수능 점수가 극대값인 동시에 최대값이 될 거다. 정말 수학 선생님다운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댓글을 보니까 확통을 4개 틀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수생이라 미적에서 확통으로 왔는데 미적분도 4개 틀렸어요. 그냥 미적분 할 걸. 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후회 이거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계속 갈아타면은 확실히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미적에서 확통으로 처음 넘어오면 확통의 그 스타일에 아직 익숙치 않아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확통이 어쨌든 공부량이 좀 더 적잖아요. 미적분에 비해서. 지금부터는 이 확통에서 가장 베스트로 나오는 문제의 스타일에 좀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4개를 틀렸다면 아직 그 4점 유형들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또 27번이라든가 이런 3점짜리도 충분히 그럼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문제는요. 지나간 후회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멘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왕 바꾸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죠. 끝까지 밀고 나가면 이제 효율적으로 쭉해서 점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밥 먹는 것도 사실 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먹는 것도 이제 그 점심시간도 수능에 또 일관되게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생활 습관을 조금씩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멘탈 관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시험이 임박할수록 초조해지고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일단은 되죠? 남은 기간에 너무 막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하던 것들을 꾸준히 잘해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막 갑자기 모든 걸 바꿔야지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우리가 틀린 문제라든지 이런 거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연계교재라든지 기출이라든지 지금 댓글에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나왔어요. 지금 또 기출문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출 연계교재를 여러분들 제대로 푸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내가 어떤 스타일이 수능 스타일이구나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답노트. 이거 오답노트는 이제는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오답노트 활용법 이런 얘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답노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오답노트가 사실은 수학에서 100점으로 가는 길.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약점을 모아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요. 그 내 약점들만 잘 공략을 하면 100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들을 모아서 매일 아침 시간에 이 머리가 초롱초롱할 때 틀린 문제들을 풀어보는데 절대 이때는 해설을 보지 않고 생각을 열심히 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 다양한 생각들. 저도 이제 오답노트에 또 한 가지 또 첨언을 하자면 저는 그 밑에 느낀 점을 항상 쓰라고 합니다. 이게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느낀 점 쓰라고 하면. 아니 수학 문제 틀렸는데 심지어 제가 시켜봤었는데 어떤 학생이 화남 이렇게 쓴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낀점을 사실 얘기한 게 아닌데 화났다 뭐 어떤 감정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떤 부분에서 힘들었는지 그래서 내가 왜 못 풀었는지 어떤 그 생각을 쭉 정리하면서 그걸 느낀 점으로 연결하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그 팀 노트를 써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개념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개념 노트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말고 왜 문제를 풀다 보면 얻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뭐 도형에서 어떤 식의 보조선을 그어라라든지 이럴 때 어떻게 fx를 잡아라든지 이런 팁들은 문제 틀리면서 얻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느낀 점으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선생님? 네, 그렇죠? 맞습니다. 또 이렇게 제 이야기를 또 아름답게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멘탈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고 오답노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번에 그 출제 경향에 따라서 우리가 도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키워드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번부터 30번까지 모든 문제를 다 고루 봐야 된다. 그게 가장 이 30분 동안 라이브 중에 가장 핵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뭔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막혔다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문제가 나한테 좀 어려울 것이야 이걸 좀 깨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리려면 문제량을 늘려야 될까요? 생각하는 연습을 늘리면 될까요? 이 친구까지만 지금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얘기를 하고요. 마무리 짓죠. 5등급에서 3등급 자, 양으로 승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까? 반반이죠. 저도 지금 질문을 하면서도 그죠.
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생각했었거든요. 네, 일단은 네, 문제도 맞습니다. 많이 풀어야 됩니다. 네, 네. 사실 이제 3등급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 틀린 문제까지 완벽한 해결, 그 네. 양을 적당하게 잘 잡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양과 질을 둘 다 네. 병행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사실 가장 뭐 필요하더라고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간다라고 하면 질이 좀 더 그렇죠. 우선이겠지만. 네.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아쉽네요. 지금 댓글들 올라오고 있고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D-71일 우리가 이렇게 띄워놓고 있었었는데요. 네, 사실, D-71. 네. 네, 네, D-71일이지만 71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이죠. 네, 연애를 해도 71일이면 꽤 오래 사귀었다 얘기합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아직 남은 시간은 충분히 많이 있고요.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또 열심히 안 하면 그만큼 떨어질 수도 있는 시간이니까요. 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0일을 말씀하시니까 또 저는 이제 그 첫사랑과 결혼해서요. 70일 7,000일은 넘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네. 아이고. 네, 충분히 긴 시간 맞고 네. 그 시간 동안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네, 절대로 중간에 낙관하지 말고 꾸준하게 수능 전날까지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점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네, 긍정의 힘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9월 모평 경향 분석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죠. 네, 인사해야 아쉽지만 되는데. 네. 네. 아직 남은 시간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응원하고 있을 거니까요. 네, 선생님. 우리 수능 잘 보라는 의미에서 화이팅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안 화이팅! 맞았다, 화이팅! 여러분 안녕. 시험 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시험 보고 나면 속상한 마음이 가장 많이 들죠. 그쵸? 내 맘같이 않게 성적이 나왔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다시 제대로 또 열심히 나아가면 됩니다. 남은 기회 많고요. 여러분들은 잘해왔고 잘해낼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 가지고 남은 시간은 하루가 24시간 아니고 48시간이 되게. 알았죠? 응원하고 있을게요. 잘했어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한 채로 시험을 치러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힘든 몸과 마음을 끌고 오늘 바로 해설 강의와 라이브를 함께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역전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수능날까지 70일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남은 70일 동안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더 치열하고 더 뜨겁고 더 간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온 그 대망의 레이스가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능날 2교시 저의 응원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길, 세상의 빛이 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 파이팅! 여러분 시험 다들 잘 보셨나요? 시험을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시험을 잘 보지 못해서 조금 속상한 친구도 있을 테지만 이 시험 이름이 모의평가잖아요. 정말 진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대비하기 위한 모의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시고 틀린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서 잘못됐지 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습관을 기르시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음 건강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더운 여름 동안 공부한다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많이 덥긴 하지만 이제 곧 있으면 날이 쌀쌀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또 날이 쌀쌀해지게 되어지면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쌤이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럼 화이팅! 우리 친구들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 아침부터 해가지고 이 많은 문제를 하루에 푸는 게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제 앞으로 수능까지 우리는 이제 기뻐할 시간도 슬퍼할 시간도 다 아까워요. 냉철하게 나의 강점은 뭔지 부족한 점은 뭔지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우리 EBS와 함께 같이 공부한다라면은 수능에서는
오늘보다 더욱더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자, 우리 그날까지 같이 EBS 함께 열심히 해보자고요. 우리 수능까지 같이 한번 파이팅!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월 모의평가가 주는 이 중압감 자체가 굉장히 클 건데요. 그거 이겨내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고, 자, 우리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잘 복습해서 수능까지 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니까 절대 오늘 성적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건강관리 잘 해서 수능까지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 보시느라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힘든 시험이 지나갔고요. 우리는 이제 이 시험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하시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정확히 파악해서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전략적으로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햇빛이 초점에 모여야지만 불꽃이 나는 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수능날 여러분들의 불꽃이 필 겁니다. 전 여러분들 옆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남은 기간 동안 집중력 잃지 마시고 최선 다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파이팅! 얘들아 안녕. 시험 보고 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지. 특히 마지막 평가원 시험이다 보니 더 부담이 컸을 것 같아. 우리 지난 시험에 대한 아쉬움은 있고 앞으로 남은 시간 꼭꼭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수능 날에는 마법처럼 너희들이 아는 문제가 쏙쏙 나오기를 기원하고 있을게. 오늘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열심히 달려온 그 대망의 레이스가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기쁨을 느낄 시간도 슬픔을 느낄 시간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자기 속상한 우울함 딱 거기까지 끝! 집중력 잃지 마시고 여기 EBS에서 여러분 응원하는 분들 정말 많으니까 힘내시고요.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